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저 하늘에 닿을 듯한 초고층 빌딩, 또 엄청나게 차가운 LNG 탱크 같은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하는 용접은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정말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계에 도전하는 작업이죠. 오늘은 바로 이 위험천만한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 그러니까 작업체의 생존 문제부터 구조물 내부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균열까지 이 모든 걸 제어하는 거대한 안전관리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구조물이 정말로 튼튼하다고 말하려면 단순히 작업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 물속이라거나 높은 곳이라거나 하는 이런 물리적인 위험만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바로 용접된 금속 그 자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나노 단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통합된 접근 방식에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용접사분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들은 뭐가 있고, 또 이걸 막기 위해 어떤 물리적인 방법들이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속에서 용접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물은 전기가 엄청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감전 위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심장을 먹게 할 수 있는 교류, 즉 AC 전원은 절대 사용 금지고요. 반드시 직류, DC 전원만 써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용접을 잠깐 멈췄을 때 전압을 순식간에 15V 이하로 뚝 떨어뜨리는 자동 정격 방지 장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용접력 크운에 물이 분해되면서 수소랑 산소가스가 생기는데 이게 구조물 틈새에 갇히면 그대로 폭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게 다이버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하늘 위, 그리고 아주 추운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는 당연히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대가 기본이겠죠. 그리고 바람이 추속 10m 이상으로 불면 무조건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바람은 작업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용접 부위를 보호해주는 가스를 다 날려버려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한편 LNG 탱크처럼 꽉 막힌 극저온 환경에서는 좀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가스를 쓰는데 이게 산소를 밀어내서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강제로 환기를 시켜서 산소 농도를 18%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물속에서는 감전과 폭발, 높은 곳에서는 추락과 바람, 추운 곳에서는 질식, 이런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들은 전부 명확한 통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지니어들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바로 이 질문이 남는 거죠. 작업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만든 이 거대한 구조물 자체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접부 내부, 그러니까 금속의 아주 미세한 조직 속으로 현미경을 들고 직접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구조물을 서서히 파괴하는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죠. 이게 바로 고온 균열이라는 현상의 원리입니다. 뜨겁게 녹았던 금속이 식으면서 굳을 때 황이나 인 같은 불순물들이 아직 굳지 않은 액체 상태로 남아 얇은 막을 만들어요. 근데 주변의 다른 금속들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서 쫙 수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힘을 이 약한 액체막이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찢어지는 겁니다. 마치 덜 마른 진흙이 쩍쩍 갈라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엔지니어들이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왼쪽 그림처럼 용접 비드 표면이 오목하면 식으면서 수축하는 힘이 한 점으로 몰려서 균열이 생기기 쉬워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표면을 볼록하게 만들면 힘이 쫙 분산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합금 성분을 잘 조절해서 델타 페라이트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직이 해로운 불순물들을 꽉 붙잡아줘서 균열이 생길 틈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이제 파괴 역학이라는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세상에 완벽한 구조물은 없다. 모든 구조물에는 아주 미세한 결함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학문입니다. 균열이 더 커질지 아니면 멈출지는 순전히 에너지 싸움으로 결정돼요.
구조물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양이 균열이 더 커지면서 새로운 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커지는 그 순간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한 두께 효과라는 게 나타납니다. 왼쪽의 얇은 판은 힘을 받으면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는 소성 변형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서서히 파괴돼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두꺼운 재료는 내부에서 변형이 일어날 공간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마치 유리가 쩍하고 깨지듯이 한순간에 파괴되기 쉽습니다. 이걸 취성 파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구조물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용접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물은 평생에 걸쳐서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다리가 수많은 차들의 무게를 계속 견디면서 균열이 조금씩 자라는 피로 파괴. 또 화학공장 배관이 내부 압력과 부식성 물질을 동시에 받으면서 금이 가는 응력 부식균열. 그리고 용접할 때 생긴 수소가 강철 내부로 스며들어서 금속을 약하게 만드는 수소 취하 같은 것들이요. 이들은 모두 구조물의 수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암살자들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모두 종합해서 구조물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철학 자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최종 진화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철학은 크게 3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했어요. 결함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아래 그냥 무조건 두껍고 튼튼하게 만드는 안전 수명 방식이었죠. 그 다음 단계는 비행기 날개처럼 여러 구조를 둬서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부분이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고장 안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지능적인 단계에 도달합니다. 바로 파손 전 누출, 영어로는 Leak Before Break, 줄여서 LBB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파손 전 누출, LBB 개념이야말로 현대 설계 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균열이 생기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균열을 제어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균열이 구조물을 완전히 박살낼 만큼 길어지기 훨씬 전에 먼저 탱크 벽을 뚫고 나와서 내용물이 살짝 새어나오도록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이 누출이 바로 경고 알람인 셈입니다. 즉 구조물이 파괴되기 전에 저 지금 위험해요. 점검해 주세요. 라고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정말 최고의 엔지니어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로따로 살펴봤던 작업자의 물리적 안전 문제와 재료 내부의 미시적인 제어 문제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으로 합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구조 건전성은 바로 이 4가지 기둥이 완벽하게 통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물리적 안전 관리, 고온 균열 같은 문제를 막는 야금학적 제어, 그리고 균열이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하는 파괴 역학 계산, 이 모든 것들이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유지 보수 관리자의 손에서 통합 안전 시방서라는 하나의 청사진으로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극한을 넘어서는 진짜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구조 건전성이란 결함이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결함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제어된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할지 그 전생의 주기를 우리 손 안에서 완벽하게 예측하고 지배하는 것. 바로 거기에 기술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물리적인 안전, 재료 자체의 제어, 파괴에 대한 예측, 그리고 지능적인 설계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통합적인 접근법, 이 건전성을 위한 청사진을 과연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금융 시스템처럼 우리 사회의 다른 복잡하고 중요한 시스템들에는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